오늘은 2020년 8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코로나19 방역을 3단계로 올릴 것인지 이번 주가 고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지축의 정립에 대해서 저번 동영상에서 실제 물리적으로 이것이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화가 자수를 데우는 효율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지축이 일직선으로 바로 서지 않고서도 후천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선천에서는 오화가 이렇게 빛이 넓게 퍼지듯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었던 반면에 후천에서는 마치 레이저가 직진하듯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수에서 오화까지 전체 사이클의 반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이제 자수가 위치한 좌표를 오화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에서 목을 거쳐서 화까지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밝고 더 명확한 비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화 통명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 소요유 편에서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이라는 새가 되어서 북명에서 남명으로 6개월 동안 날아간다고 했는데 북명에서 남명으로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명에서 남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의 절반인 6개월이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없지만 당연히 돌아오는 시간이 또 6개월이 걸리니까 선천 6개월, 후천 6개월의 시간으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발생학에서 프리미티브 노드 원시 결절의 이동에도 적용되는 디자인인데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나중에 엉덩이가 되는 쪽에서부터 이런 결절이 만들어져서 머리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서 차례대로 생체 기관들이 만들어집니다. 북명에서 남명으로 간 다음에 다시 북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북명에서 남명으로 갈 때 동맥을 만들고 남명에서 북명으로 돌아올 때 인맥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것과 후천 개벽을 통해 발생하게 될 현상과 변화들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 스케일이 너무나 거시적이기 때문에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것일 뿐이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천과 후천은 여러 가지 사이클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발생학에서의 선천과 후천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사람의 일생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았을 때 성장기, 여기까지죠. 성장기를 선천, 그 이후를 후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발생이 완료되는 여기까지가 선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눈에 빨갛게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선천이 끝나면서 목화 통명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탐사를 끝내고 지도를 만들었다면 이것이 바로 선천을 마무리하고 후천이 시작되는 시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화 통명이 이루어지면 보다 밝고 명확한 비전, 시각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눈의 역할인 것입니다. 눈이 없을 때는 장애물이나 먹이 또는 포식자의 위치를 더듬이나 소리, 냄새 등으로 막연하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눈이라는 장치를 갖춘 다음에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캄브리아기의 생명종의 다양성이 폭발하듯이 증가한 현상이 눈의 탄생에 있다는 견해를 담고 있는데 진화의 속도가 눈으로 인해서 점점 더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화 통명으로 인해서 분화의 극인 신무극이 달성되는 것이고 인류 사회에서 그것이 발생하는 시기를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성은 아니고 단지 도달한 것일 뿐이고 목생화에서 목화 통명이 구현되었다면 화생토에서 신무극이 나타나고 토생금에서 신무극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화,
미토, 신금의 한자 글자를 보면 모두 10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인류만이 이러한 변화 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인데 바이러스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아마도 코로나19가 바이러스 중에서 신무극을 달성한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는 역사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접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종의 스텔스 기능으로 무증상 감염과 전파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증상 감염은 지연된 증상 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유태 성숙의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간꾀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WHO에서 증상이 없으면 전파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스텔스 기능은 아마도 최초로 구현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3개의 단백질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트리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한 기능으로서 이론적으로 8개를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용체 결합 도메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경첩처럼 움직여서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사스에 비해서 코로나19는 10배에서 20배나 더 세포에 잘 결합해서 침입할 수 있고 그만큼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사스를 의미하고 그 뒤에 2가 붙은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사스의 변종이란 뜻이죠. 이 외에도 코로나19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기능들이 더 많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이처럼 다양한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 이 부분이요. 이렇게 3개의 단백질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트리머 구조인 것을 볼 수 있고 마치 프랙탈의 일종인 시어핀스키 삼각형과 유사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구조인데 코로나19와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의 부위는 서 있는 업과 누워 있는 다운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닙니다. 하나, 둘, 셋, 3개의 부위의 조합으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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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업 이런 식으로 8개에 해당하는 부호를 코딩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냥 건곤감리만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발견되는 확률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것이 정확히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비율로 나타날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용체 결합 도메인이 업 또는 다운으로 고정된 사스와는 다르게 경첩처럼 된 부분이 있어서 접혔다가 펴졌다가 업 또는 다운으로 접혔다가 펴졌다가 할 수 있고 아마도 이런 특징 때문에 수용체와의 친화력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로 비유를 해볼 때 사스가 그냥 차라면 코로나19는 컨버터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고급 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역병의 신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세계가 신무극이라는 전환기에 도달한 것에 맞추어서 이제까지 획득한 최고의 기술들을 다 쏟아 넣어서 완전히 작심하고 만들어낸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은 3차례의 웨이브가 있었고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조선의 경우 44%, 일본의 경우 45%의 사람들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전 세계 인구의 0.3% 정도밖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확진자 기준이니까 실제로 감염된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방역에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불길이 번지듯 확산되는 것을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는 것은 바이러스의 복제 횟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들도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페인 독감의 예처럼 더 위험하고 독한 바이러스가 덮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되며 아마도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갖게 되고 치료제도 등장하게 되면 덜 위험한 바이러스 종류가 살아남아서 마치 독감처럼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이러스가 숨기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었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파고들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19는 후천개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의지가 작용해서 만들어낸 퍼즐의 한 조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후천개벽 사상은 미륵 신앙과도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허구를 함께 믿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협력이 가능했다고 하였는데 미륵 신앙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서로 미륵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였다고 하는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같은 것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후삼국시대의 궁예도 스스로 미륵을 자처하였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허황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실제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미륵이 우리나라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신앙은 후천개벽 사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현재 한국에 하느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와 계시는 웃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후천개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후천개벽이 일어나고 미륵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디자인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매우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고 신라의 삼국통일이 증명하듯이 모두가 함께 믿으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엉뚱한 걸 함께 믿으면 현실에서도 그 잘못된 믿음의 산물이 나타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미륵에 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미륵 삼부경이라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륵 성불경,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미륵 성불경에 미륵이 도래할 시점의 전륜 성왕인 양거왕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보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륜 성왕이란 바른 법으로 이 세상에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제왕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다른 설법에도 전륜 성왕들은 이와 거의 대동소이한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금륜보라는 것은 금수레인데 1000개의 살을 가지고 있고 미륵 하생경에 보면 이것으로 천하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보배들은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후천개벽이 일어나서 미륵이 오신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륜보인데 이건 일단 제쳐주고 백상보는 중장비 만드는 기업, 감마보는 자동차 만드는 기업, 진주보는 LED나 인공태양 관련 기업, 옥녀보는 화장품 관련 기업, 거사보는 3D 프린터 등 제조업 관련 기업, 주병보는 방산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륜보는 무엇인가? 저는 이것들 전체를 다 포괄하는 주식의 ETF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당본 신구도에 나오는 그림인데
용궁에서 얻은 해인의 모두가 경의를 표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장수가 출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힘과 무력으로 정복 전쟁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해인, 금륜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륜은 1000개의 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신무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마치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200개의 코스피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금륜의 개념에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철학, 사상, 문화, 의료, 음식 등 모든 분야가 다 포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금륜이 ETF에 해당한다면 인적 측면, 인재의 풀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고불의 나라이자 1100세 조령이 의무하시는 나라로서 우리의 정신은 이러한 존재들과 연결된 1000개의 레이어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개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무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세월호 추모곡인데 꼭 세월호에만 한정짓지 말고 우리나라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희생된 분들을 일반적으로 호국영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1100세 조령의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00세 조령들은 1000개의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월호 사건은 그냥 교통사고일 뿐이라고도 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사건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사건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떤 존재들은 이 사건들 중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건에 반복되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본다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생각되는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영혼 내지는 그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윤회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매칭이 된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쓰이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유능한 인재들을 딱 한 번만 쓰고 묵혀두었다고? 저는 1100세 조령은 일종의 레이어로서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한의 정서라는 집단적인 감정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리랑이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한이라는 한자 글자는 마음 신변에 간꾀의 간자가 있는데 간꾀는 백업의 디자인으로서 우리 정신의 한 레이어, 층에 우리가 개인적, 집단적으로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한 슬픔과 서름 등의 감정이 백업되어서 묵혀짐으로 인해서 발효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슬픔과 서름 등이 원본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새롭게 관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함께 버물려진 그런 새로운 맛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참여했던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여기도 참여해서 죽고, 여기서도 죽고, 왜 그렇게 되셨어요? 운이 굉장히 나쁘셨나 봐요? 저는 아마 그 존재가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봅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자원해서 한 거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니까. 물론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사건들에서 희생된 분들의 상당수에는 후천개벽을 향한 의지의 레이어가 정신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레이어로 깔려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분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진짜 어떤 사람이 온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륵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안에 깃든 미륵의 레이어가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다양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륵은 후천 개벽을 향한 집단적 시대 정신이자 의지로서 삼성전자 같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덱스 200 같은 ETF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이니까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반면에 코덱스 200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덱스 200을 삼성전자 종목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으로 오신 미륵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미륵은 우리 유전자와 정신에 깃든 1100세 조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를 영접하고 그 의지를 발현시켜 어떤 표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100세 조령은 불교로 치면 우리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돕는 대승보살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자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제거할 수 없는 신의 레이어가 존재하고 언젠가는 우리들 모두가 깨달음에 이를 존재들이기 때문에 억겁의 시간이라는 큰 스케일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선후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런 대승보살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속에 스피노자의 신, 불교에서의 비로자나불의 레이어가 가장 아래쪽의 배경에 존재한다면 그 위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불 수많은 레이어가 층층이 깃들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맨 위에 몇 층만을 보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밑에 층들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고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후천개벽의 디자인을 종합해보자면 금륜이 곧 해인이고 신무극을 이루는 것인데 금륜을 경제에 한정시켜 주식으로 보자면 수많은 기업들의 합산으로 이루어진 ETF 개념 같은 것이고 나라 차원에서 보자면 철학, 사상, 의료, 음식,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것을 망라한 우리나라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 풀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를 의무하시는 1100세 조령들 역시 금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K개벽의 3대 텍스트를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한장경 선생님의 역학 원론, 생존 법칙과 정치 이론이라는 책을 추가해서 4대 텍스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들라면 쉽고 간단한 easy and simple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통치 사상은 집안에서 부모에게 대하는 방식을 임금님에게 동일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통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통치 사상은 죽어서 도솔천이나 서방 정토 같은 곳에 가는 방식도 있지만 미륵을 만나서 지상 천국에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기만 하면 서로 이해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국가 차원의 큰 사회라도 운영이 가능한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이걸 다시 반복해서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쉽고 간단하면서도 전 세계라는 큰 규모로 확장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모든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고 완충해내는 정역팔괴의 지천태 디자인 같은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지금의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이념을 통합하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서로 다른 이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원만하게 융화되어 공존할 수 있는
사사무의 신무국의 금륜 해인을 완성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킴으로써 후천개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제가 올해 말에 책 2권을 완성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 가는 수준의 내용을 쓰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범위들이 점점 더 커져 버렸고 내용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질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해 안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책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연기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딱히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고 제가 죽기 전에만 낼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